설날에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대화 3가지. 설날 이것만은 반드시 조심하세요. 내 가족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설명절 연휴가 2월 9일부터 시작되죠. 설명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집에서 혼자 보내시는 분도 많고 옛날처럼 친척들끼리 북적북적 모이지는 않지만 설명절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웃음의 꽃을 피워야 하지만 간혹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화를 유발하는 대화 때문인데요. 명절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대화 주제는 취직이나 연봉 등 직장 관련 질문이나 결혼, 연애, 출산과 관련한 사적인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설명절, 가족 간 마음 상하지 않는 대화법은 뭘까요? 명절에 피해야 할 나쁜 대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이나 취직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오랜만에 만나서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애소식은 아직 없느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에 다녀서 연봉이 얼마인데 너는 취직을 언제 할 거냐고 묻는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명절 때마다 이러한 직설적인 질문을 듣는 사람은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민감한 소재 말고 최근에 화제가 되는 영화나 드라마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건강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강요하면서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라고 말하면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너도 다 생각이 있겠지.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너도 어른이니까 내가 신중히 고민하고 그런 결정을 했겠지. 이렇게 존중하는 말투, 결정의 권한을 넘겨주는 말투를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왜 다른 집들 며느리는 전날 와서 일을 돕는데 너는 왜 일찍 와서 돕지 않느냐? 라고 하거나 며느리들 간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하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멀리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 안부를 먼저 챙기는 것도 고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는 직설적으로 묻거나 민감한 화제는 피하세요. 우애와 화목을 다지긴커녕 가족 간의 화만 부릅니다. 다음은 굽고 볶는 설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설 연휴 기간에 가족 중 한두 명은 사소한 탈이 나곤 하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체한다든지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절 식단은 평소 식사의 2배가 넘는 고열량입니다. 무심코 먹다 보면 과다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요. 또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설날 음식을 떠올려 볼까요? 평소보다 기름에 굽거나 볶거나 무치는 방식으로 조리돼 열량이 높아요. 설날 하면 떠오르는 떡국은 담백한 맛과 반대로 열량이 높죠. 보통 1인분 한 그릇 640g의 열량이 457kcal로 쌀밥의 1.5배입니다. 튀김이나 볶음류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죠. 새우튀김 3개 301kcal, 잡채 200g 296kcal, 완자전 5개 140kcal로 몇 가지 튀김과 볶음 음식을 먹으면 금방 1000kcal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나물류와 과일류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요. 나물과 과일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약과와 식혜도 열량과 당분이 높아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도훈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혜나 약과, 약식, 유과 등 간식은 주성분이 흡수가 빠른 단순 당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기름진 음식 먹고 바로 눕거나 바로 운동하지 마세요.
소화불량은 명절 연휴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가장 흔한 원인은 과식인데요. 과식을 하게 되면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서 제대로 음식을 분쇄할 수 없게 되는데요. 튀김이나 전류 등 기름기가 많은 명절 음식은 소화되는 시간이 길고 위식도 역류를 조장할 수 있어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런 음식은 자제하셔야 하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준비됐더라도 처음부터 많은 음식을 상에 올려놓지 않도록 하고요. 식후 바로 눕지 마시고 1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도록 하세요. 당뇨 고혈압 있으시면 채소 위주로 드세요. 설 명절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만성질환자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고칼로리 음식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죠. 특히 당뇨는 과식으로 고혈당 혼수에 빠질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어 혈압을 올리고요. 우려혈성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은 하루 권장 섭취량 약 5g을 넘기게 되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다량의 기름진 음식 섭취로 콜레스테롤을 높여 급박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당뇨의 경우는 고칼로리 음식을 연휴 기간에 지속해서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면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기름기를 줄이고 채소를 이용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체온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긴팔을 입고 달밤에 체조하는 것이 명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몰 이후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가볍게 운동하세요. 따뜻한 방 안의 음식은 식중독을 유발해요. 겨울철이어서 전염성 식중독의 발생은 적은데요. 따뜻한 실내에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명절 음식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조리하는데요. 두고두고 먹는 경우가 많아 상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음식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아요. 조리 후 가급적 빨리 드시고요. 남은 음식은 실온에 그냥 두지 마세요. 냉장고 안이나 가열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용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단 한 끼 정도를 금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꿀물로 설사에 의한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막고요. 괜찮아지면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시 음식 섭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